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샌딩 멤버십에서 다루는 종목들, 이제 힘스, 템퍼스, 또 긴코바이오웍스의 실적 발표들이 몰려있는 바람에 너무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혼자 유튜브에서 떠들어오던 또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느꼈습니다. 지금의 유행어는 이제 시작이다네요. 2월 초에 어닝이 있었던 팔란티어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였고 엔비디아도 어닝콜 내내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3번을 넘게 했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 모두 비트를 했죠. 38.16 빌리언 달러의 예상 매출보다 3% 상회한 39.33 빌리언을 발표해 주었고요. EPS는 0.84달러가 예상치였지만 5.95% 서프라이즈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근데 엔비디아의 무서움을 Q&A 세션에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의 분석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블랙웰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엔비디아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들은 퍼포먼스만 좋은 칩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그들의 공급망을 재빠르게 재편성하고 생산하고 또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이 민첩함이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말이죠. 블랙웰에 대한 공급망이 재편성되면서 1분기에는 마진이 70% 초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중순부터 말쯤엔 다시 70% 중반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해 줬는데요. 사실 70% 초반대도 엄청난 마진입니다. 근데 곧바로 회복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공급망 편성을 한 것뿐만 아니라 블랙웰의 칩 성능 자체도 어마무시합니다. 블랙웰은 추론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가진 칩인데요. 하퍼 시리즈에 비해 성능이 자그마치 25배 강화되었고 비용은 20배가 낮아진다고 했죠. 엔비디아는 지금 프리-트레이닝, 포스트-트레이닝의 스케일링 이후 리즈닝 모델에 대한 스케일링 법칙도 관측된다고 했습니다. 즉,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더 좋은 답변을 내준다는 공식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딥시크 R1에 대한 우려를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언급되었죠. 오히려 딥시크가 추론 영역에 있어 아주 좋은 혁신 사례를 보여주고 이를 오픈소스화 시켜주면서 전 세계 AI 커뮤니티의 열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딥시크가 보여준 체인 오브 థాట్ 그리고 강화 학습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컴퓨팅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추론 연산량은 초기 LLM에 비해 100배 이상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예전 BG2 팟캐스트에서 젠슨 황이 얘기했던 추론에 대한 수요는 10억 배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떠오르는 부분이죠.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애널리스트들도 Q&A 세션에서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너무 장기적인 부분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라면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옴니버스의 궁극적인 매출 성장 전망입니다. 저는 항상 젠슨이 얘기하는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스트럭처 회사다라는 이 말을 매우 신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지금 데이터 센터로 판매되는 매출이 90%에 달하지만 저는 미래 엔비디아 매출을 견인해 줄 것이 이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자율성이 탑재된 기계 시장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출 성장세를 보면 이번 1분기에 드디어 오토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 합산된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게 되었죠. 이거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를 정말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오토모티브 관련된 매출이 17억 달러였죠. 근데 25년의 목표치가 5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25년엔 약 3배 성장이 예측된다는 것인데요. 젠슨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앞으로 자동차 기업들은 2개의 공장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생산 공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AI 공장이라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여기서 제시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연매출 300빌리언의 시장 기회, 이제 24년을 기준으로 115빌리언, 이제 막 3분의 1을 저희에게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고요. 옴니버스와 자율주행 자동차 및 로보틱스와 관련된 연매출 450빌리언의 기회 중 24년 한 해 동안 3.58빌리언의 매출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1%도 안 되는 0.8% 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제가 너무 이르게 벌써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채널을 오랫동안 팔로우해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는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젠슨 황 스타일이 어닝콜에서 너무 장기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회피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였다면 매출이 지금으로부터 100배가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렇기에 테슬라는 주가가 미리 신나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반면 엔비디아는 정직하게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단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자율주행 부문이 3배나 성장할 수 있는 50억 달러 목표치를 제시해준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아마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매번 예측치를 넘겨주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50억 달러 목표치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년 중순에서 말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옴니버스와 관련된 시장 기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외로도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는 간결하고 쾌적하게 주요 정보들을 전달드리는 것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팬딩 멤버십에서 전용 코멘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